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순이 갤러리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화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순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이는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을 바라봤어요. 남편 박정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소중한 컬렉션이었죠. 그 중에서도 피카소의 작품 3점은 갤러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침 8시 며느리 미영이 부엌에서 나타났어요. 38살의 미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요즘 들어 미영의 태도가 점점 냉랭해지고 있었거든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아침은 준비됐니? 네, 간단하게 차려놨어요. 저는 갤러리 일 때문에 바빠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갤러리 운영을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에게 맡긴 후로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12살 손자 지훈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훈만큼은 순이를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훈이 어제 숙제는 다 했니? 네.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수학 문제도 다 풀었어요. 지훈은 순이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훈에게도 순이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계속 매달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 지각하면 어떡해? 미영은 손자가 할머니와 친한 것도 못마땅해하는 듯 했어요. 지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와서 또 올게요. 지훈이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하자 순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괜한 말을 했다가 지훈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들 준호는 이미 갤러리로 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갤러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준호는 하루 종일 바깥 일로 뛰어다녔어요. 새로운 컬렉터를 찾고 전시 기획을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갤러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순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갤러리에서 간단히 때울 건데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끼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어요. 나야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게.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영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곤란해져요. 미영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내비치는 며느리의 말들이 요즘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 한 끼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한데. 순이는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미영은 대충 둘러대며 다시 갤러리로 나갔어요.
순이는 혼자 남은 집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오후가 되자 갤러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컬렉터가 오신대요. 피카소 작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순이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여전히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오후에 갤러리로 갈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안목이 필요해요. 순이는 옷을 갈아입고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이 이것저것 바꿔놓은 것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준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곧 손님이 오실 거예요. 순이는 피카소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소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파란색 시대의 작품 한 점은 시가 20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자꾸 피카소 작품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시선이 왠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미영의 이상한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 반, 아직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나온 순이는 갤러리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영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장부를 펼쳐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대료와 관리비, 보험료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여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순이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쌓아온 갤러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침 7시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오셨나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이는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갤러리 장부를 좀 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더구나.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작품도 안 팔리고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순이가 물었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준호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갤러리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해요. 이자 연체가 2달째라서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연체까지 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미영은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원입니다. 갤러리 확장할 때 받은 거예요. 순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있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 미영이 갑자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낮추는 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미영의 통화 내용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 건으로 전화 주신 거죠? 미영이 거실을 힐끗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보험 가입이 다 완료됐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만 제대로 나면 거액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죠? 미영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거액?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어요. 네, 물론 조심해서 해야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미영이 순이를 언급하자 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진하다고 자신을 뭘로 보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실행에 옮길까요?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니 바늘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해야겠네요. 순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고를 만들겠다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미영이 준호 이야기를 꺼내자 순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을 며느리가 혼자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8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그렇게 큰 돈이 왜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아,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갤러리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갤러리 빚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그럼 이번 주 중에 연락드릴게요. 준비 다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미영이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리바이도 만들어야겠네요. 그날은 제가 갤러리에 있었다고 해주실 수 있죠? 순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리바이까지 만든다고? 이건 분명히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재빨리 뜨개질을 하는 척했어요. 미영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이의 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응, 지훈이 스웨터 만들고 있어. 순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순이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적어도 지훈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에 지훈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영의 전화 통화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지만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2시 미영이 갑자기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이니?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갤러리 지하 수장고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장고. 네, 습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작품들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피카소 작품들 말이에요. 순이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장고 일에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그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준호한테 시키면 되잖니. 오빠는 지금 중요한 컬렉터와 미팅 중이에요. 오늘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작품들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미영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사흘 전 들었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뭘 하세요? 아, 지훈아. 할머니랑 갤러리 가서 수장고 정리 좀 하려고 해. 미영이 대답했어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순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지훈이 말했지만 미영이 재빨리 거절했어요. 안 돼, 지훈아. 수장고는 춥고 위험해. 집에서 숙제나 해. 하지만 지훈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도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이는 손자가 함께 간다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지훈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같이 가자꾸나. 결국 세 사람은 함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갤러리는 한산했어요. 준호는 정말로 외부 미팅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갤러리 뒤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수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지하 수장고예요. 미영이 가리켰습니다. 순이는 수장고를 바라봤어요.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고 보안을 위해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에 들어가서 피카소 작품들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습도계 수치도 같이 봐주시고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수장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같이 들어가지 그래? 저는 밖에서 다른 작품들 점검을 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미영이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지훈이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결국 수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장고 안은 섭씨 18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 피카소 작품들이 정밀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피카소 작품들 상태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미영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든 작품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순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철컥. 갑자기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어요. 수장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문이 닫혔어.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순이는 당황해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어요.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사흘 전 들었던 전화 통화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지훈아, 할머니 여기 갇혔어. 도와줘. 순이가 손자를 불렀지만 지훈에게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어. 순이가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의 주먹으로는 아무런 소음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장고 안온도는 섭씨 18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밀폐된 공간이라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제발 누구든지 도와줘. 순이가 간절히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하 수장고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순이는 수장고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도구라도 있으면 문을 부술 수 있을까 했지만 작품들과 온습도 조절 장치뿐이었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수장고에 가둬서 질식사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고사로 처리될 것이고 8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의 침묵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손자마저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위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아. 순이는 손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유일한 위안이었던 지훈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순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순이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문이 고장 났었나 봐요. 미영은 연기하듯 놀란 척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와 지훈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훈의 반응이 진짜 놀라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지훈은 이 계획을 몰랐던 걸까요? 하지만 순이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장고에서 겨우 빠져나온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지훈의 반응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7시경 준호가 미팅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나?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들아, 힘들었지? 네, 오늘 미팅이 좀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수장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순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부엌에서 나타났어요. 여보, 들어오셨어요? 저녁 차려놓았으니까 씻고 오세요.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도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지훈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 수장고에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미팅으로 지쳐 보였고 미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지훈만이 유일하게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랑 엄마랑 갤러리에 갔다 왔어요. 지훈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갤러리에 무슨 일로?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수장고 정리를 좀 했어요. 습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다고 해서요. 미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놀랐어요. 자신을 고의로 가둬놓았으면서도 마치 평범한 일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어요. 다만 수장고 문이 좀 이상해서 할머니가 잠깐 갇히셨다가 나오셨어요. 미영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갇히셨다고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직접 고발하기는 어려웠어요. 응, 괜찮았어. 문이 고장 났었나 봐. 순이는 결국 며느리의 말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장고는 위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이 빨리 문을 열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죠. 미영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할머니가 갇혀 계셔서 빨리 열어드렸어요. 순이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이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훈이가 참 착하구나. 준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순이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영의 고의적인 행동, 지훈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의 뻔뻔한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미영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순이가 거절했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수장고에서 놀라셨을 텐데요. 미영이 가짜 걱정을 표현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지금은 친절한 며느리인 척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순이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수장고 같은 곳은 위험하니까요. 미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순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숙제 어려우니? 순이가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쉬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순이는 지훈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순진한 표정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응, 괜찮아.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수장고 문 때문에 갇히신 거예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응, 갑자기 문이 닫혔어. 순이가 대답했어요. 이상하네요. 그 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 그게 요즘 문이 좀 이상해요. 가끔 안에서 안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수리를 해야겠네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미영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빠른 대응에 놀랐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답변 같았어요. 9시가 되자 지훈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지훈의 인사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10시경 준호와 미영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미영의 의도적인 행동, 지훈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저녁에 보인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훈의 역할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미영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순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미영이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지훈이 정말로 배신자인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장고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어요. 미영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아침 10시 미영이 갑자기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병원?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병원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요즘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기억력 검사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친절한 척 말했지만 순이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싫어. 난 병원 안 가. 순이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요즘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이상한 말? 네, 수장고에서 갇혔다고 하시면서 제가 고의로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미영이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나를 가둔 거라고.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아, 정말이야. 미영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험금 때문이야. 8억 원. 미영이가 전화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 순이가 절규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아. 엄마가 할머니를 수장고에 가뒀어. 너도 봤잖아. 순이가 손자에게 호소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수장고 정리를 혼자 하겠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혼자 들어가셨어요.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충격에 빠졌어요. 가장 믿었던 손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보고 들어가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혼자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이는 절망적이었어요. 미영과 지훈이 한편이 되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를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병원?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혹시 기억력 관련해서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설명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싫어. 난 병원 안 가. 순이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들아, 내 말을 믿어줘. 미영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순이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야. 보험금 때문에. 순이가 계속 주장했지만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왜 해치려고 하겠어요? 정말 상처받는 말씀이에요. 지훈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를 정말 걱정하시는데요. 준호는 아내와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을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예약을 잡아놓을게요. 지훈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함께 갈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순이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미영과 지훈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가장 믿었던 손자까지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미영의 계획은 완벽했고 자신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고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새벽 2시 순이는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톡톡.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순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눈을 빨갛게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손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순이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차가웠던 지훈이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우니? 지훈은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거짓말한 거요. 순이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지훈이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요? 무슨 거짓말?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장고 일이요. 정말은 엄마가 할머니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자신의 기억이 맞았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니? 엄마가 시켰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이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요.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린 손자까지 거짓말에 동참시킨 미영이 밉살스러웠습니다. 왜 엄마 말을 들었니?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지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생명보험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자신이 들은 통화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이제 와서 왜 진실을 말하는 거니? 할머니가 너무 슬퍼 보여서요. 그리고 정말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칠까 봐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순이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순이는 생각해 봤어요. 이제 지훈이 진실을 말해주었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지훈의 진실 고백을 들은 순이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확히 뭐라고 했니?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8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있다고요.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순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미영이 어린 손자에게까지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수장고에 가둔 거구나. 네.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것처럼 말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아,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엄마 방에 서류들이 숨겨져 있어요. 보험 서류랑 다른 것들도요. 다른 것들? 갤러리 빚 관련 서류요. 그리고 할머니 사고 계획서도 있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계획서까지 써놨다니요. 계획서? 네. 어떻게 사고를 낼지,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지 다 적혀 있어요. 순이는 미영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지훈아, 그 서류들을 가져올 수 있니? 지금은 어려워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요. 언제 가져올 수 있을까? 엄마가 갤러리에 나가고 아빠도 외출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내일 병원에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가는 척하자. 그리고 기회를 봐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밖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니? 지훈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가볼게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래, 조심해. 지훈이 나가기 전에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는 할머니 편이에요. 순이는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순이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해서 미영의 범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일찍 순이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예약이 10시거든요. 순이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일단 미영의 계획에 맞춰주는 척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준호가 회사로 나갔어요. 어머니 병원 검진 잘 받고 오세요.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순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미영이 준비를 재촉했어요. 어머니, 빨리 준비하세요. 그런데 지훈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정말 아프니? 네, 너무 아파요. 지훈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순이는 알 수 있었어요. 증거를 가져오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럼 집에서 쉬어라. 할머니랑 병원 갔다 오면 죽 끓여줄게. 미영이 어쩔 수 없이 지훈을 집에 두고 가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고요. 순이는 미영의 의도를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미영이 미리 상담을 해놓았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이상한 말씀도 자주 하시고요. 미영이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순이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순이는 일부러 틀린 답을 했어요. 지금은 미영을 안심시켜야 했거든요.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인지도 헷갈리고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미영이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내일 꼭 오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정밀 검사 받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미영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지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가자 지훈이 순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가져왔어요. 지훈이 방으로 가더니 서류들을 들고 나왔어요. 순이는 서류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에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익자는 미영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 금액은 8억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 손으로 쓴 계획서였어요. 시어머니 사고사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수장고 질식사, 두 번째 계단에서 밀어뜨리기, 세 번째 가스 누출 사고, 네 번째 교통사고 위장.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다니요. 지훈아, 이것들을 복사해야겠어. 어떻게요? 동네 문구점에 복사기가 있어. 가서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갖다 놔야 해. 둘은 급하게 문구점으로 향했어요. 서류들을 복사한 후 지훈이 다시 원본을 미영 방에 갖다 놨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이걸 공개해야 해. 아빠한테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아빠 혼자서는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야 해. 순이가 생각했어요. 그때 순이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모레가 큰할아버지 제사일이지? 네, 맞아요. 그럼 친척들이 다 모이겠네. 그때 공개하자. 순이가 결심했어요. 이제 미영의 사악한 계획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지훈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고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했거든요.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거였어요. 미영의 계획도 자신의 고통도 말이에요. 제사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형 준석과 형수, 둘째 형 준철과 형수, 그리고 여러 친척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제사 준비를 하며 친척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큰형수가 순이에게 말했어요. 응, 오늘은 기분이 좋아. 순이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친척들이 순이를 바라봤어요.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큰아들 준석이 물었어요. 미영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가 당황했어요. 미영은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럼 이건 뭐야? 순이가 복사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친척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를 본 큰아들 준석이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 내 몰래 8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순이가 설명했어요. 친척들이 계획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둘째 아들 준철이 물었어요. 미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어? 내 방에서 나온 건데. 순이가 추궁했어요. 지훈아, 진실을 말해봐. 순이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수장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아, 정말이야? 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보험금으로 갤러리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친척들이 미영을 쏘아봤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큰형수가 다그쳤어요.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지훈아, 갤러리의 CCTV는 뭐야? 순이가 물었어요. 아, 맞다. 지훈이 갑자기 떠올렸어요. 갤러리에 CCTV가 있어요. 할머니가 수장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다 찍혔을 거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자. 모든 사람들이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미영이 순이를 수장고에 밀어넣고 문을 잠그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한참 후에야 문을 연 것도 확인되었어요. 여보,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요.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준호가 분노했어요.
큰아들 준석이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때 미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맨날 돈도 못 벌면서 밥만 축내는 늙은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친척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미영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지훈이는 왜 거짓말을 시켰어? 순이가 물었어요. 아이니까 협박하기 쉽잖아요. 엄마 말 안 들으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빠도 다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지훈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빠까지 해칠까 봐요. 순이는 지훈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큰아들 준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 미영이 소리쳤어요. 뭘 잠깐이야? 살인 미수범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준석이 화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지만 친척들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용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빚이 3억 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요. 미영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죽일 이유는 안 돼. 준호가 소리쳤어요. 결국 준석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미영을 연행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미영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제가 지켜요. 지훈이 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이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훈이. 내가 용기를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준호도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면 돼. 순이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친척들도 순이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처음에 믿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미영이 없는 식탁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무서운 일 없을 거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없을 거야. 이제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 되니까. 순이가 손자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순이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영의 사악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훈도 다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미영이 경찰에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미영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갤러리는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지우는 엄마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엄마는 당분간 집에 못 와. 엄마가 잘못한 일이 너무 커서 말이야.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훈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아빠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순이는 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을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순이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어서 할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우리 지훈아.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오히려 고마워. 순이가 지훈을 다독였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징역 10년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준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해.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빚은 어떻게 하죠? 3억 원이나 되는데요. 준호가 걱정했어요. 그때 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들아, 빚 걱정은 하지 마. 왜요, 어머니? 내가 해결해 줄게. 순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요? 돈이 어디 있어요? 준호가 놀랐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돈이 좀 있어. 얼마나요? 지훈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순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50억 원. 가족들이 모두 입을 벌렸어요. 50억 원이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수집한 명화들이 있었어.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50억 원 넘게 됐어. 순이가 설명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지.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이 잘해주면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었어. 순이가 말했어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래, 지훈아. 교육비도 걱정 없고 갤러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그런데 미영은 이 사실을 몰랐겠네요. 큰아들 준석이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몰랐지. 미영이 나를 잘 대해주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하루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거든. 준호는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미영이 알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순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 부자가 된 거예요? 지훈이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순이가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순이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했어요. 갤러리 빚 3억 원을 먼저 갚고 지훈 교육비로 10억 원을 따로 저축했습니다. 나머지 돈도 가족들을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가족끼리 무슨 감사해? 앞으로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순이가 아들을 다독였어요. 구치소에 있는 미영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미영은 크게 절망했다고 했어요. 8억 원 때문에 살인을 시도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5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미영이 정말 후회하고 있대요. 변호사가 전해주었어요. 후회해도 늦었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순이는 단호했어요. 갤러리는 한 달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빚이 없어지니 준호의 표정도 밝아졌고 지훈도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 자랑해줘서 고마워. 순이가 흐뭇해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요?
지훈이 가끔 엄마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오래 있을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순이가 위로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가족의 일상이 안정되었습니다. 순이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준호는 갤러리 운영에 집중했어요. 지우는 학교 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감사를 표현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특히 지훈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만약 엄마가 할머니를 잘 대해줬다면 정말 돈을 나눠주실 뻔했어요? 지훈이 궁금해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하지만 미영은 자격이 없었어. 가족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재산이 뭐길래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드는 거냐? 순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훈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2번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 간판 위로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이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지우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의 미영은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8억 원을 위해 50억 원을 포기한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순이 갤러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깃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